요즘 집에서 TV를 시청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종윤 씨. 이런 생활도 벌써 2달째입니다. 이게 제일 편한 자세예요. 이렇게 빤빤하게 누워 있는 게. 이거 딱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인데요. 네, 이거는 뭐 완전 뭐 얼굴도 좋고 이거 뭐 피부적으로 뭐 문제도 없고 아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제일 이제. 그가 일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부위는 허리입니다. 피면은 찌릿찌릿해. 그래서 지금 허리를 좀 숙이고 있네요. 이 정도가 편해. 끊어질 듯 타들어가는 듯한 허리 통증. 조기에 치료한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2018년 척추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제2탄. 수술 없는 척추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권호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석 달 전부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김종윤 씨. 그때 지금은 뭐 멀쩡하죠. 일을 하실 때 이게 막 다리가 붓기도 했네요. 여기 이 양말에 안길 정도로 이제 퉁퉁 부었죠. 이게 진통제다. 이게 낚시라고 이거 하고 요즘 새로 계속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별 홈이 없고 한 2알 정도 먹으면 이제 좀 낫고 하나를 먹어가고 그러면 조금 부드러운 길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중독된 피부냐 뭐 계속 먹다 보면 별 홈이 없어요. 약으로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김종윤 씨. 그는 사실 30년 경력의 기관사입니다. 웬만하시면 저번에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일하러 오래가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제 갈라 했는데 도저히 이제 내 몸을 이제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육지사는 같으면 하다 못해 가서 뭐 진통제라도 하나 맞고 하겠는데 이 바다 가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 먼저 그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4분 5분 부분에서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아주 좁아져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선박계통도 이제 파도가 치니까 이제 울렁거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효과, 진동 효과 때문에 허리에 충격이 일반인들 감아도 훨씬 많이 안 가느냐 그렇게 짐작하고 있고. 검사 결과 김종윤 씨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즉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껏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수술을 하기엔 당뇨가 있어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그에게 권호영 원장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권유했습니다. 레이저 디스크 열 치료술입니다. 레이저 선을 이용해서 디스크 안에 열 치료를 한 겁니다. 레이저 디스크 열 치료술이라고 직접 디스크가 돌출된 부분에 열을 가해서 디스크 사이즈를 줄이고, 두 번째 하신 거는 경막 외곽 신경 성형술이라고 신경막 바깥쪽에서 카테터를 써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가는 길이 좁아져 있지요. 막혀서 그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레이저 디스크 열 치료술로 돌출된 디스크의 크기를 줄인 다음 튀어나온 디스크로 인해 발생한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는 권호영 원장.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부종을 가라앉히고 나면 이로 인해 발생했던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다리 들어보세요. 다 편하지요? 허리가 포근하시죠? 지금 허리가 엄청 아파요. 네, 이거 들어보고. 다 괜찮으시지요? 2시간은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래서 보통 디스크 1단계에서는 저희들 레이저도 쓰지 않고 재활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 약물요법이라든가 신경차단술과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치료가 중점이 되지만은 디스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2단계나 3단계 초단계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를 쓰든 신경감압을 하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마취해서 개복하는 수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다음 날 덩치부터 다리 쪽으로 조금 뻗치고 내려오니- 저림감 저는 이건 좀 수월해요. 수월하죠. 그렇죠? 예. 많이 수월해지셨고 예. 실제는 허리 콜셋은 꼭 차셔야 되고 차고 계시네. 예. 꼭 차시고 일상 가벼운 사무직 일이나 그런 것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허리 콜셋은 차시고 4주 동안 꼭 차셔야 돼요. 예. 허리 보조기는 시술 후 약해진 디스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걸어볼까요? 잘 걸으시네요. 걷는 건 잘하거든요. 이제 제 본인이 진짜 관리를 잘해야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잘 치료까지 잘 받아가지고 이제 뭐 배를 가든가 일하러 가야 돈 벌러 가야지. 그 아래는 뭐 꼼짝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비수술은 시술을 받고 난 다음 빠른 회복입니다. 저희들이 개볼해서 마취해서 수술할 경우는 암만 빨라도 일주일 정도의 회복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비수술적으로 레이저를 쓴다든지 신경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당일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사무일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현대인의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유치원 교사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김원경 씨. 2번의 디스크 수술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되긴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딱 요 부분이 없어지고 딱 요 정도만 남더라고요. 발가락에 요만큼. 그러니까 허리 쪽엔 통증이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제 발 쪽에 이제 하지 방사통이 조금 남아서 시린감이거나 약간 저린감이 있어서 검사 결과 김원경 씨는 2번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잔여 좌골 신경통이었습니다. 한 그 자리에 다시 반복적으로 수술했을 때는 분명히 수술의 반은 그 흉터가 생기죠. 그 유착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인체 조직이 여러 가지 수술적인 조작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흉과 신경 조직이 유착, 엉겨붙는 그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둔한감, 저림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디스크 재발 소견은 없었습니다. 권호영 원장은 디스크 수술 후 신경에 엉켜붙은 흉터 조직을 풀어주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주사 바늘로 약물을 투여해 흉터와 유착된 부분의 염증을 가라앉히면 통증은 줄어들고 신경 증상은 좋아질 것입니다. 왼쪽 다리 어때? 허리 아프죠? 네, 허리야. 다리는 안 아프지? 네, 이쪽 다리 저리는 건 조금 약간 지릿하대? 네, 그러면 이렇게 더 내려오지? 네, 네, 2시간만 누워 계세요. 네. 예. 실제 우리 디스크 환자 왔을 때 일반적인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그리고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인 단계고 그러한 기본적인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가장 손쉽게 특별하게 위험 부담이 없이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신경차단술입니다. 시술 후 8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어떻게 피가 통한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네,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이 감각이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이 저리고 시리잖아, 그지? 네, 그게 이제는 조금 피가 통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세라든지 나쁜 자세, 특히 유치원에서 일하시니까 아기를 갖다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아기를 안는다든지 갑자기 들어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동작은 삼가셔야 됩니다. 시술 후 다리 저림 증상은 많이 줄어든 김원경 씨. 앞으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 잘 치료해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스트레칭이나 또 일상적으로 이제 무거운 거 들 때 자세나 이런 것들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치료 후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치료 후 통증이 재발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든 비수술을 하든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후에 관리가 생각하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보통 4주, 한 달 정도의 보호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4주에서 6주 정도의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재활 치료를 받는 중에 자가요법으로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이 집에서 가정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숙지를 하셔가지고 항상 스스로 허리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 다리는 그때 이렇게 들었을 때 별로 안 아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들었을 때 이쪽 들었을 때 다리 들면 엉덩이 둔부부터 해갖고 다리 쪽 지리다에 아팠잖아요. 한 달 전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내원한 권호연 씨. 검사 결과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그 역시 권 원장으로부터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았는데요. 시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허리 통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은 사라졌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때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예, 편안합니다. 일상생활도 뭐 무난하고 뭐 무리를 안 하는 한도 내에서는 뭐.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끝난 걸까요? 이게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 이제 지금 완전 편합니다. 편하시고 예. 좋으시고. 예.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 스트레칭 운동 꼭 하십니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실제 예. 그런 운동이 규칙적으로 예. 하루에 아침 딱 주무시고 일어나면 꼭 하루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서 코로 숨을 쑥 들이쉬십시오. 쑥 쉬시면서 하나 둘. 시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근과 척추 기립근이 허리에 가하는 충격을 덜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수술을 마치고 4주 후에 보조기를 풀고 그때 운동 시작할 때 방치를 하시거나 무관심해서 그냥 막연하게 일반 생활로 돌아가시면 꼭 재발할 수가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개월의 재활치료, 운동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치료는 지금부터 시작인 셈인데요. 먼저 권호연 씨의 증상에 맞는 재활 도수 치료를 위해 그의 체형부터 점검합니다. 목이 자라복처럼 쭉 빠져 있는 상태고요. 어깨가 이렇게 근육이 앞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 전반적으로 그 우정한 자세를 많이 좀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경추 부위에 목 디스크라든지 항상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잡으려 승모근부터 풀어주는 물리치료사. 지금 이 승모근에서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아프시죠? 예, 어깨가 뻐근하고. 네, 뻐근하고 그렇죠. 뭉친 승모근을 풀어줌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덜어주고 굳어진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뒤이어 골반 교정에도 들어갔습니다. 비뚤어진 골반은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척추 관절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곳이 골반입니다. 골반에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으면 척추 관절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척추 관절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짧죠? 아 여기 마치는 만나는 부분이요. 왼쪽이 좀 길다. 오른쪽 다리가 좀 짧은 거죠. 권호연 씨의 오른쪽 다리가 짧은 이유 역시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활 도수 치료로 틀어진 골반을 맞추는 물리치료사. 예를 들어서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앉아 계시게 다리를 꼬고 계신다든지 그런 나쁜 자세 습관에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골반을 이렇게 교정을 해놔도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또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 단연 기본은 바른 자세로 걷기입니다. 가슴을 펴고 아랫배엔 힘을 주며 팔은 가볍게 흔들면서 말이죠. 너무 무리하게끔 운동하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하시다가 조금씩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한 30분 정도 하시고 조금씩 운동량을 10분씩 늘려나가십시오. 조금 적응하면서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시고 네. 지금 그 비교해 보시면 지금 아주 치료 후에 이분의 어깨선과 기선이 지금 많이 가까워져 있죠. 처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구부정했던 허리가 지금 많이 펴져 계십니다.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가끔 아프더라고. 두통이 조금 옵니다. 목에 자세가 긴장이 많이 돼 내가 신경 많이 썼나 이래 생각했었는데. 긴장성 두통이라 그래서 네. 그 목으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됩니다. 그 이거 하고부터는 뭐 좀 일을 좀 덜 해서 그런가 뭐 이 치료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머리는 안 아프더라고. 근데 오가 또 이걸 도수 이 치료를 받고 보니까 몸이 참 가볍고 편하네요. 네. 바른 자세 습관과 꾸준한 운동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4세 김채원 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려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파. 거기 부위가 여기랑 여기. 엉덩이 부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허벅지 사이. 6개월 전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겁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허리만 아파서 그러거나 했는데 3, 4개월 전부터 허벅지가 찌릿찌릿해갖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다녀야 했습니다. 쫙 피면은 찌릿찌릿해. 아, 그래서 지금 허리를 좀 숙이고 있네요. 이 정도가 편해. 자, 오른쪽 다리를 제가 들어볼게요. 통증이지요? 네. 아주 심하지요? 다시 다리를 약간 구부리시면 좀 편하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면 아프시지요? 네. 검사 결과 김채원 씨는 허리 디스크가 탈출해 신경에 압박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건 넘어져 생긴 충격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으로 복근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일 최근에 제가 본 경우는 국민학교 4학년도 디스크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환자도 실제로는 배가 나오고 복부 비만이고 평소에 운동 부족이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음식도 실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음식은 상당히 비만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김채원 씨는 거대 디스크 탈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돌출된 디스크 테두리에 열을 가해 디스크 사이즈를 줄이고요. 그동안 돌출된 디스크 압박으로 생긴 신경 부종도 가라앉혔습니다. 오른쪽 다리 들어볼게요. 누워 계세요. 자, 아파. 어때? 살짝 아프지 많이 안 아프지 이제. 그만큼 고생해서 덜 아픈 거야. 자, 왼쪽 다리 들어볼게요. 살짝 아프니? 살짝. 살짝 아픈데 아까같이 그렇게 심하게 안 아프지? 그래. 네, 잘 참았습니다. 시술 후 다음 날 병원에서 다시 만난 김채원 씨. 그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은 사라졌을까요?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신기한 거. 허리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걸까요? 삐뚤하게 앉지 말고 똑바로 서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허리 통증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평소 잘못된 자세를 유지한다면 젊은 나이에도 허리 통증이 올 수 있죠. 여기 허리하고 네. 이렇게 종아리가 제일 쭉 많이 하고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
그녀가 허리 통증을 느낀 이유, 디스크 내장증 때문이었습니다. 디스크 테두리가 찢어진 디스크 내장증은 주로 젊은 층에서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앉을 때는 이런 자세가 되는 거고. 네, 앉으면 좀 허리 계속 컴퓨터 보고 하니까 좀 더 구부리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이런 자세가 되겠네요, 하루에. 네, 그렇죠. 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 일을 한 경우에도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가 많지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높낮이가 달라지지요. 그러면 골반 위에 있는 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래 허리에 여러 가지 체중 부하가 오른쪽 왼쪽이 같이 걸리질 않고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작다리 하시는 거나 그 다리를 꼬고 앉는 그 자세는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권예진 씨는 먼저 시술 후 긴장된 척추 주변 근육부터 이완시켰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근육이 많이 약하시고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아픈 범위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숨을 후 쉬시면서 발라서 살짝 처음부터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은 척추 근육 강화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척추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근육이 강하다고 하면 강한 근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의 90%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척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90% 정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빨리 오는 거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로 인해서 젊은 하신들도 어린 하신들도 많이 척추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예진 씨는 앞으로 2~3개월간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때까지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서 배웠던 걸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재발 없이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리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허리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평소 바른 자세를 몸에 익혀 건강한 허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무리한 작업을 하거나 노동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쓰시라는 거, 요령껏 쓰시라는 거하고, 세 번째는 자세지요. 그래서 항상 자세가 올바른 자세로 항상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암만 좋은 자세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50분 학교 수업을 하면 5분, 10분은 쉬는 휴식 시간 주지요. 이와 같이 어떤 자세를 고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허리에는 무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허리의 요통을 이렇게 원인이듯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원인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